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에 비트코인 6만 선을 다시 회복을 보여주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여기서 더 갈 건가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볼린저 안에서 대부분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볼린저 밴드 기법으로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상단을 터치하고 나서는 하단 터치하고 다시 일시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 전환점을 줄 거라고 하면 이 중심선 볼린저 중심선을 돌파가 다음 주 주중 정도까지는 나와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패턴이 나오게 되면 이제 상승기 패턴으로 좀 확연하게 바뀌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 즉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 형태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비슷한 형태를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패턴을 좀 볼 수가 있냐면요. 여기에 이제 19년도 패턴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게 되면 이제 상단 터치 후에 어땠습니까? 네, 하단 터치 기본으로 하고 나서 중심선 돌파 못했을 경우에는 한 번 더 하단 터치 후에 방향성을 잡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서 못 잡았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하단을 짧게 잡고 오히려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주관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이제 이 정도까지에 있는 패턴은 저도 제가 자주 보았던 자리이다 보니까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이후부터는 방향성을 잡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또 좀 유심하게,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차곡차곡 학습을 하면서 경험치가 쌓이면서 이제 차트를 볼 때도 대부분 능력치가 조금씩 높아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애매한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포지션을 뭐 단타를 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확실한 구간대, 뭐 이런 구간대나 주봉으로 보았을 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간대, 네, 이런 구간대 사람들이 무서워할 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 형태로 이 정도만 먹고, 지금 이 구간대에서는 애매한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는 아예 그냥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는다. 단기 투자에 있는 돈에 한해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몇 가지를 좀 보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세게 나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자산 유입 추이가 연달아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6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자금으로 인해서 상당히 뭐 결과값은 나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IBIT에서도 이제 갭으로 상승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에 갭으로 상승을 해서 36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최저점 대비보다도 여기에서도 계속 이 구간대를 계속 다지고 있었던 구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밀리기에는 제가 보아도 어렵지 않겠냐, 더 이상 밀리는 건 어렵지 않겠냐 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다음 주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퀀트 몇 가지 또 자료 중에 가장 중요한 자료 몇 가지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인플레이션 데이터 부분에서 CPI에 따른 영향성을 좀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ETF 유입이 계속 연달아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순환 패턴이 나왔다. 그리고 독일 정부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미 이제 물량 소진으로 인해서 시험 물량이 좀 더 약해지면서 오히려 반등이 크게 나오는 효과로 작용을 했다. 그 다음에 현물 매수세가 이번에 좀 데이터를 보았을 때 좀 많은 영향은 끼치진 않았어도 좀 주도를 해 주었던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가장 큰 작용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건 정치 이벤트 부분에 따른 내용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트럼프 형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블록체인 부분에 따른 뭐 ETF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기초지수 ETF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적으로 좀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트레이더들은 42일간 지속된 비트코인 조정은 이미 끝났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다시 다음 주 주중에 따른 변환
기로점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기준점에 또 금리 결정 사항에 따른 또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그런 거에 또 좀 많이 취약한 구조를 또 보여줄 것으로 보이시고요.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 주간 유입액의 역대 5위 규모를 지금 달성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13억 달러, 그 다음에 이더리움, 솔라나, 라이트코인, 리플 순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더리움까지는 좀 규모 유입이 좀 활발하지만 나머지 솔라나부터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제 주관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건 러셀 2000 쪽이 이제 연속적으로 상승을 해 주었다는 건 스타트업,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뭐 코인 회사들도 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이 있었던 그 지수가 본격적으로 좀 올라와 주고 있는 이런 형태가 덩달아 이제 비트코인 말고도 알트코인에 따른 그런 측면, 그리고 채굴 회사들에 따른 덩치도 좀 작은 형태이다 보니까 덩달아 좀 개선 추이가 많이 나와준 거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들에 따른 실적 발표들이 좀 나왔는데요. 뭐 소소하게 나쁘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록 부분은 사무시장 소매 액티브 채권 올해 초부터 자금 유입 급증하고 있다라고 블랙록 CEO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델 CEO가 비트코인은 매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매력적이보다는 차라리 매수를 좀 더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추이를 좀 봤을 때는 여전히 비트코인 지금 만약에 시즌 아웃이라고 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2월 달에 올랐다 있는 이 패턴을 만약에 찍고 갔으면 아무래도 이건 다른 형태에 따른 추이와 추세가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전혀 그런 형태가 보여지지 않고요. 사람들은 항상 오르고 나서 후회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비토와 BITU와 그 다음에 BITX가 있다고 했죠. 성능은 비슷합니다. 수수료 차이냐 배당을 받을 거냐, 여기서 이제 갈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요거는 가져가도 되고 안 가져가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즌 아웃이 되면 이제 재투자금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에 따라서 좀 이야기는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가장 성과가 좋은 건 아무래도 2배 레버리지에 따른 효과가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ITU는 현물이고 BITX는 선물이다 보니까 수수료가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내 금액이 점차 커지면 아무래도 그 연간 수수료의 2% 정도를 내야 된다라는 좀 부담 요소가 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52주 부분에 있는 성과 추이가 가장 높다라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배당 부분에 따른 형태에서는 보게 되면 비토가 일단 여기에서는 40%뭐 6% 이렇게 나와져 있긴 하는데 그래도 준다라는 게 어딥니까? 그쵸? 그리고 가치적으로는 생각보다 하락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재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트코인에 따른 형태와 비트코인에 따른 상품적 형태가 저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스테이킹을 해도 체감상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알트코인을 스테이킹을 해서 만약에 뭐 20%에서 많게는 뭐 30% 이익을 만약에 가져간다고 합시다. 뭐 그냥 이자라고 그냥 지칭을 할게요. 원래 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말이죠. 근데 20에서 30%를 가져간다고 해도 이 본 알트코인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이론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4년에서 5년 정도에 한 번에 있는 빔은 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기간 동안 계속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한 번의 기회는 오겠지라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마음에서는 그걸 견뎌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 옆 동네 뭐 철수는 뭐 집을 샀다. 뒷동네 철수는 또
뭐 차를 샀다 이래버리면 이제 눈깔이 뒤집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 기반에 따른 형태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그래도 심리적 안정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에 있는 구성 요소가 비트코인이냐 알트코인이냐에 따라서 이게 체감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을 선호하는 이유가 막 10배 베팅 이런 걸 좋아하지만 이 지하세계 10배에 따른 고통도 같이 있고요. 노동도 무노동, 무노동 부분도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걸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좀 덜하면서 가성비 있게 뽑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계속 연구를 했었을 때는 차라리 그냥 비토와 BITX나 BITU를 좀 섞어서 하셔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제 시즌이 아웃이 안 됐으니까 BITO는 굳이 뭐 섞으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자료도 한번 준비를 해봤고 여전히 알려드렸지만 실행력이 강한 사람은 이번 적립 패턴에서도 손해 부분의 손익분기점은 이미 넘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ITX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내려왔다고 해도 평균 추이에서 고점에서 계속 적립을 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것도 평균 손익분기점에 걸쳐져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배 레버리지가 무슨 쓸모가 있냐 라고 하겠지만 내가 배웠던 학습과 경험치에 따라서 이거는 엄밀히 달라진다. 백날 이야기 해봐야 의미는 없는 걸 알고 있겠지만 우리 이제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구독자님이 이제 이것도 최근에 질문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아마 이제 잘 모르시니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는 다 청산 당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청산 당하는 건 없습니다. 네, ETF로 나와져 있는 건 내 대신 어찌 보면 운영을 대신 해주고 그 운영에 있는 일간 추정에 있는 부분에 뭐 거래 건수 부분을 다 이제 마감을 한 뒤에 순자산 가치가 재조정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순자산 가치가 완벽하게 0이 되지 않고서야는 계속 존재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 개수 그대로 유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선물에서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선물에서도 하실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펀딩비를 요동치니까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배율 조정도 1.5배 이상 하면 안 되겠죠. 네, 2배까지 하면 50%니까 변동성 50% 생기면 이제 청산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는 배당도 나와 버리니까 어찌 보면 펀딩비를 받고자 하는 형태에 따른 솔직히 상쇄되는 구간이니까 요거는 의미가 없고 여기에서도 이제 청산이 만약에 될 경우에는 만약에 서버가 터져가지고 만약에 특정 거래소에서 만약에 찍어버리면 내 돈은 없어지게 되죠. 그 대신 이거는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 차이가 매우 분별하죠. 그리고 만약에 손실폭 부분에 소송이 있어서 만약에 뭐 이 회사가 정말 손실폭이 너무 많이 커졌다라고 하면요, 최소 30%까지는 또 보상이 나오게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네, 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